그래요. 가오갤 리뷰 영상이지만 오프닝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리오 재밌어요. 가오갤 개봉과 맞물려서 슈퍼마리오 관이 좀 줄어들고 점점 더 줄어들어서 갑자기 없어질 수 있으니까 궁금하셨던 분들은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과 함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5월 3일이네? 전 5월 2일날 보고 왔거든요. 개봉 전날 감사하게도 시사회에 갈 수 있었는데 보고 와서 이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스포 없는 리뷰를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야 되니까 빨리 가도록 하죠. 총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 간단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의 총평. 감히 오바스럽게 말하자면 나는 이 영화를 리틀 엔드게임이라 부르고자 한다. 말했어. 오케이, 진짜 했어. 진짜 할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했어요. 네. 알아요. 오바스러운 문장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좀 과장해서 말했어요. 그래도 최근 몇 년간 나왔던 마블 영화에서 내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맛을 이 영화에서 느꼈는데 그 맛을 굳이 비교하려다 보니까 엔드게임을 볼 때 느꼈던 그 맛, 그 맛으로만 설명이 되는 것 같더라. 비슷한 그의 맛이더라. 나에게는. 그게 총평이고요. 이게 어떤 맛이었는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았던 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의 좋았던 점. MCU와 얽히지 않아서 나올 수 있었던 매력적인 이야기. 이 작품이 3편이고요. 3부작의 마지막 영화가 될 거라고 공개가 됐단 말이죠. 쭉쭉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걸로 이야기를 끝낼 생각이에요. 이 팀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긴 호흡의 이야기가 좋은 매듭을 짓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영화가 잘 해낸 게 있다고 봐요. 가오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MCU 영화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선 사실 1편이 기대만큼 흥행을 못할 정도였죠. 그만큼 독립적인 이야기를 갖고 가는 친구들이에요. 전체 MCU의 그 흐름을 살펴봐도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정도에 얽히고요. 토르에 잠깐 나온 거 말고는 얘네는 항상 자기네끼리 놀았거든요. 그 덕분에 이 영화가 마블 영화다 라는 무게를 내려놔도 그냥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의 영화다 라는 맛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나왔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네가 속한 유니버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모든 영화가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어떤 친숙한 요소들로 포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얘네는 처음부터 독자적인 색깔로 시작했고 은근히 그렇게 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유니버스랑 거리를 두고 자기네 얘기를 할수록 깔끔한 자기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친숙함은 이미 갖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MCU와 얽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이야기, 그 덕분에 탄생한 3부작의 마지막 좋은 매듭, 저는 이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런 면에서 리틀 엔드게임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엔드게임이 2008년부터 시작됐던 1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2019년에 잘 매듭 지어줬다면 이 영화는 2014년에 시작된 여정을 9년 동안 달려와서 2023년에 잘 매듭 지어진 느낌이었어요. 참고하시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의 두 번째 좋았던 점, 로켓, 그리고 팀 가디언즈의 스토리. 이 작품은 예고편을 통해서 로켓의 이야기가 중점이 될 거라고 예고된 게 있죠?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로켓의 이야기 덕분에 그간 로켓이 보여줬던 많은 행동들과 말들 이해가 돼요. 그의 과거 얘기가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로켓을 더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작품이 로켓 얘기만 계속하지 않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고편과 여기 떠다니는 얘기들을 보고서 로켓의 이야기가 막 이만큼 나오겠지 생각하셨던 분들은 의외로 로켓 얘기가 담백하게 들어갔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작품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영화고 가디언즈 멤버들의 개인 서사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3부작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이 개별 멤버들이 각자의 서사를 갖고 있고요. 각자 몫에 성장해야만 하는 요소들이 다 등장합니다. 감독인 제임스 건 말을 따르면은 1편은 엄마에 관한 이야기, 2편은 아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 3편은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모든 멤버들이 요 숙제를 떠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설명이 이 영화에 참 잘 맞아떨어지게 이야기가 구성됐다 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일러가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좀 더 잘 풀릴 것 같아서 제가 스포 있는 리뷰를 만들게 되면 그때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리고 가오갤 3편의 세 번째 매력, 순간의 매력들. 작품이 2시간 반이 돼요. 꽤 깁니다. 일단 화장실 조심하시고요. 길다 보니까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다가 쪼여줘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힘을 줘야 될 때, 이때 집중력을 확 갖고 갑니다.
요 매력을 좀 잘 살려요. 아주 1차적인 접근을 하자면 액션이 있죠. 액션이 초반부터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잘 흘러가다가 영화의 어떤 포인트에 액션적으로 뭐를 보여주려고 힘을 줬네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의 액션은 굉장히 잘 짰습니다. 이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액션이. 각자의 액션 스타일과 모든 것이 잘 보였고요. 이 안에서 이 정도 액션이 벌어져야 이 작품이 흘러간다라는 것도 잘 설득이 돼서 보여줘야 될 땐 확실하게 액션을 잘 버무려 주고요. 근데 또 이 액션만이 아닌 게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순간에 집중력이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때 제가 크게 느낀 매력은 대사나 설명을 길게 넣지 않아도 느껴지는 맛들이 있어요. 이 집중력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작품이 2014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10년 동안 이 친구들과 익숙하게 친하게 지내왔어요. 그러다 보니 새로 입문하는 분들에게는 설명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이 캐릭터들을 좀 친숙하게 봐왔다면 설명을 안 해줘도 이 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왜 저러는지, 저때 저 친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확 와요. 오게 만들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시리즈 안에 어떤 캐릭터가 어떤 맛을 숙성시켜오고 있는지 셰프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숙성된 맛을 언제 어떤 식으로 내보이면 맛보는 사람들이 감탄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그 파악한 대로 잘 해낸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만든 사람들이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만들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긴 호흡의 영화에 순간순간 집중하는 그 순간들, 순간의 매력들, 설명이 길게 없어도 와닿는 감정들, 이런 게 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영화에 크게 좋아했던 포인트들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아쉬웠다, 혹은 누군가 아쉽다고 하면 너무 뭔지 알겠다, 동의된다 라는 포인트 2개 정도만 짚겠습니다. 첫 번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의 아쉬운 점, 간단한 건데요. 꽤나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 되게 좋다 그랬죠. 저 되게 좋았거든요. 저도 영화 볼 땐 미처 몰랐는데 이거는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서 내가 알게 된 포인트예요. 아까 로켓의 얘기가 생각보다 담백하게 들어갔다 그랬죠. 사람에 따라서는 차라리 이 이야기 비중을 늘리고 다른 가디언즈 멤버들의 성장 서사를 확 줄여버리는 게, 아예 편집하는 게 어땠을까 라고 느낄 수 있겠다. 왜? 멤버들이 적지 않으니까. 그 개별 서사에 크게 관심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야기가 산만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들은 굳이 있어야 되나? 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괜히 러닝타임 늘리는 거잖아. 이렇게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 이건 그냥 영화 볼 때 저도 실시간으로 혼자 아쉬워했던 거예요. 진짜 개인적인 건데 음악이 조금 예상과 다르네. 가오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썸 믹스 볼륨 1, 2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준 300곡 이상 들어가는 기계까지 생기면서 음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왜냐면은 예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였지만 그게 기계로 바뀌면서 옛날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아도 되게 됐거든요, 설정상. 그런데 거기서 오는 괴리가 있습니다.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 여기 나오는 어떤 한 곡은 저의 마음을 후벼 팠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어떤 음악들은 이게 여기구나, 요 정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노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일단 여기서 하나, 음악에 조금 집착하다 싶을 정도로 뭘 많이 넣네?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냥 배그음원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음악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우리 항상 음악 잘 써왔잖아,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쓴 느낌, 쉴 새 없이 음악이 계속 나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너무 힘을 준 느낌이 나에게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낀 게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2번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이건 정말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게 내가 이 노래들을 너무 잘 몰라서 그런가? 아니면 완전히 취향 저격되는 리듬과 멜로디가 아닌 게 꽤 많아서 그런가? 라는 솔직한 생각. 진짜 모르겠어요, 그거는. 1, 2편에 나온 음악들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친숙한 노래도 꽤 많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제가 취향 저격 당할 만한 스타일의 음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이거 뭐야, 좋다, 이런 곡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음악이 90년대, 2000년대까지 나올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되다 보니까, 그 시절은 내가 자란 시대니까 내가 알고 좋아하는 혹은 내 취향에 저격당하는 노래가 더 많이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진 않았던 거죠. 이게 서구권, 미국 팬들에게는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한국에서 자란 제 입장에서는 노래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노래 나올 때 됐다, 그럼 이번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오겠지? 뭐 나올지 기대되는데? 이런 노래 나오는구나. 90년대, 2000년대 이런 노래도 나왔었구나.
왜 난 이런 노래 잘 모르고 컸지? 이런 느낌이 솔직히 와요. 뭐 저는 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노래 지식이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또 어떤 노래들을 듣고 컸냐에 따라서 1편이나 2편 때 음악이 좋던 노래가 흘러나올 때마다 막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강렬함, 요거는 비교적 약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 영화의 두 가지 정도 아쉬웠던 점인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고 제 주변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하시는 말을 듣고도 그 생각을 했고, 보고 나서 또 얘기 나누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조금 어지러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놀이기구 타거나 차 탈 때 멀미를 좀 심하게 하는 편이다. 근데 내가 예약한 자리가 상당히 스크린과 가깝다. 너무 앞쪽이다. 하시는 경우 장면에 따라서 조금 머리가 어지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스포 없는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